자,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좋죠? 지수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3천을 넘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최고가를 갱신했다가, 물론 이제 다시 꺾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그렇지만, 이 현재, 우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식들이 다 좋은 흐름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코스피가 3천이 가까워지고, 막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와중에, 최근 한두 개월 정도에는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식을 요즘에 최근에 시작해서 유명한 몇몇 우량주들을 사가지고 좀 들고 있는 그런 초심자분들 또는 애초에 그냥 나는 우량주로 해야지라고 맘먹고서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린 종목들도 많이 있고 시장 대비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그런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장이 펼쳐지면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아쉽다면 아쉬운 장이죠. 누군가는 저기서 막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어. 내가 가진 주식은 물려. 막 이런 이제 좀 양극화가 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면은 많은 분들이 손절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야, 내가 이거 진작에 손절을 하고 대형주, 주도주로 좀 갈아탔어야 되는데 역시 주식은 손절을 잘해야 돼 라고 이렇게 좀 후회 섞인 한탄을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손절을 잘할 수 있는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는 좀 먼저 깔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의 영상에서도 쭉 말했지만 손절을 잘한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손절을 잘하면 주식을 잘하는 거죠. 결국은 손절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절해야 될 때 못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절도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굳이 우리가 이제 주식 팁을 말하자면 손절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게 맞을 텐데 10년 넘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손절을 잘한다라는 개념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절을 잘한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없거나 굉장히 조금 있거나 마이너스가 거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빨리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를 회피하는 거를 손절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내가 매수해서 들고 있는 그 종목을 장기간 들고 있는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좀 빠른 기간 안에 뭐가 됐든 도가 됐든 좀 쇼부를 보겠다. 그러다 보니 사실 손절을 좀 빈번하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들고 가는 일이 되게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단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칼 손절을 한다라는 그 개념을 들고 있는 것부터가 자기는 단타 위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누군가가 장기 투자하는 방법, 스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안 듣습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결국에는 손절만 잘하면 돼. 왜? 나는 그냥 짧게 승부를 볼 거고, 안 될 거는 빨리 손절해서 빨리빨리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면 돼. 그 수익이 10%, 20%이지 않아도 돼. 2, 3%여도 괜찮으니까는 2, 3% 먹고 안 되는 거는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손절을 잘하고 싶고 지금 말한 관점대로 좀 단기간에 좀 쇼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손절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떨어지네? 칼 손절 딱 했는데 조금 떨어진 거 같다가 쭉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난다던가 아니면 떨어지네? 칼 손절 했는데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수를 해볼까?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또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떨어져가지고 손절했는데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떨어져가지고 손절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손절을 너무 자주 하게 돼서 먹을 때 2, 3%를 먹는 거 대비 내가 손해를 많이 본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단기적 관점에서 손절을 잘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결론적으로는 이 뒤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만 되게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손절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손절을 하기로 결심했거나 손절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갔냐를 알고 있어야 비로소 그 시점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손절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순간에 손절을 했든 안 했든 이 뒤에 펼쳐지는 이 종목의 흐름을 지켜보고 경험을 해보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좀 장기간에 펼쳐지는 이 레이스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보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포인트에서 아,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면 어떤 것들을 좀 내어주는 거가 될 것이고 어떤 이득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스스로 알게 되고, 그 아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손절을 하든 안 하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손절이란 거는 단기간에 뭔가 쇼부를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소위 말하는 단타를 잘 치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단타를 잘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랜 기간 주식을 들고도 있어 보고, 소위 말하는 물리는 상황에서 비중 관리를 하면서 좀 탈출하는 경험도 있어 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후회만 남는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들도 경험을 해봐야, 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는 손절하는 게 낫겠구나, 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좀 마이너스를 가고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도 내가 충분히 버티고 견뎌서 비중 관리해서 수익까지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뭐 자기만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단타를 잘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중장기 스윙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 가까운 거기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타를 잘하려면은 중장기는 안 배워도 돼,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주식을 그냥 못하는 거야, 단타로 기계적 손절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해요. 어쨌든 이 주식이란 거를 긴 사이클을 다 경험을 해보고, 이 종목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내가 계좌 관리가 어떻게 꼬이고 어떻게 잘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 나는 그렇게 길게 끌고 가는 거 내 성향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중장기는 걷어내고 단타 위주로 하겠어 라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성공의 길을 보는 거지, 애초에 여기에 매몰돼서 눈앞의 거에만 매몰돼서 주식을 단타로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사실 손절이라는 거를 꼭 단타에만 적용시키리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스윙을 하든 중장기 투자를 하든 좀 길게 끌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주식이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뭐 어떨 때는 뭐 유상증자도 맞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뭐 감자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을 맞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수익으로 마감을 한다던가 내 계좌를 살찌우는데 문제가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면은 손절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끌고 가다가 아,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특정 조건이 맞으면은 차라리 이럴 때는 손절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는 비로소 손절이라는 카드가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만 하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냥 주식이란 거를 전반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관리의 일환으로서 손절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절도 그냥 이 주식이 특정 마이너스 얼마큼 되니까는 아, 무서우니까 잘라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전체 계좌가 이렇게 되고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뭔가 좀 관리를 해도 되게 답답할 것 같고 짜증날 것 같고, 여기에서 손절을 하면 손해를 보겠지만 나머지에서 내가 벌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게 상세가 되고도 남는구나, 내 계좌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그 손절을 택할 수 있고, 손절을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통손절도 할 수 있고 분할 손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마이너스를 회피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단타를 잘 치지? 뭐 이런 식으로 눈앞의 거에 딱 꽂혀가지고, 내가 특정 상황에 딱 꽂혀가지고 아, 이 주식을 무조건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만 가지고서 손절 잘하는 방법을 물어보면은 사실상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손절하는 겁니다. 정해놓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깨면 무조건 손절하세요, 이런 얘기는 되게 이해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무조건적인 손절을 할 거면은 답은 손절에 있는 게 아니라 매수에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그래서 손절을 잘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잘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종목을 고르고 매수를 잘하는 방법, 매수를 뭐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 어떤 가격에 하느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변화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내가 몇 종목을 들고 가느냐, 그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분할 매수를 하느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느냐, 뭐 통매수를 한다면은 어떤 특정 조건에서 내 계좌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그 종목을 통매수를 하느냐,
매수를 잘할 수 없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든 감정적으로 손절을 하든 전략적으로 손절을 하든 손절을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거는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식시장에 대한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고, 내가 주식을 사서 뭐 당일 매수 한다, 뭐 일주일 만에 청산한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긴 텀을 두고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원하는 손절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뭐 저도 이제 과거에 되게 경험을 했던 일이에요. 아, 손절 잘하고 싶다, 잘 사고 싶다, 잘 팔고 싶다, 뭐 이런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실력이 늘어나는 과정은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물려도 보고, 오랜 기간 내가 보기 싫은 그 마이너스 막 50%짜리 마이너스 60%짜리도 보고, 그리고 금액이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소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억대로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보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노력을 했고, 그걸 실제로 극복을 했을 때 그때 진짜 자신감도 붙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응에 대한 그런 길도 보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면은 손절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쌓으셔야 되는데 그 경험을 좀 편협하게 쌓지 마세요. 뭐 요즘에 대형주 잘 나가니까 대형주 사고, 야, 대형주 이제 시들하니까는 손절하고서 막 중소형주 사고, 중소형주 샀는데 시들하니까 손절하고서 뭐 제약주로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철새처럼 이렇게 경험 없이 떠돌아다니면은 그게 뭐 되게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차라리 한 종목을 가지고 한 5년 동안 들고 있었던 사람보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은 되게 적을 수 있다는 거를 좀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 잘하는 법이라는 걸로 오늘 영상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손절을 잘한다고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잘하면 그냥 손절을 잘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순서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수익 많이 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지수는 3,000을 넘었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도 힘든 분들은 힘들죠. 그런 거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자,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